2023년 11월 서울가정법원. 늦가을 햇살이 법원 계단을 비추는 오후,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정한수 81세.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이혼 조정이 막 끝난 참이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성공한 자영업자 팔순의 황혼 이혼, 며느리 어머니와 불륜 의혹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정한수 씨,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며느리 어머니와의 관계 사실입니까? 정한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택시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2화. 어느 장례식장에서. 그해 8월. 정한수는 둘째 아들 부부의 장모상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남았다. 아버지 오셨어요. 둘째 며느리 은혜가 눈이 퉁퉁 부은 채 그를 맞았다. 정한수는 조의금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힘내라. 어머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게다. 빈소 안쪽 영정사진 옆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은혜의 어머니 최미경. 76세의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슬픔에 무너지지 않은 듯한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한수는 분양을 하고 절을 올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과 미경의 시선이 마주쳤다. 단 3초.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정한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울지 않는 사람의 눈빛.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의 표정. 고인의 사위 되십니다. 정한수가 인사를 건넸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정한수는 자리를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은혜가 가족 단톡방에 장례식 사진을 올렸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정한수와 미경은 우연히 옆자리에 서 있었다. 둘 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사진을 확대해 보면 두 사람의 시선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정한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미경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다 늙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게 시작이었지. 2화. 몰래 피어나는 9월 초. 정한수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장모님께서 요즘 어떠시냐? 아, 어머니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주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위로 한번 데리러 가봐야겠구나. 은혜는 의아해했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다음 날 정한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미경의 집을 찾았다. 작은 빌라 2층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경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 은혜 시아버님? 위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은 깔끔했다.
벽에는 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한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홀로 계시기엔 너무 적적하실 텐데요. 익숙해요. 저 혼자 사는 게. 대화는 천천히 이어졌다. 정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오래된 결혼 생활, 의무로만 살아온 세월, 감정을 잊고 살아온 이야기. 미경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미경이 입을 열었다. 저도 오래 혼자였어요. 겉으로는 결혼했었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죠. 그날 이후 정한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경을 찾아갔다. 처음엔 위로의 명목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은 핑계가 되었다. 10월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저녁에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한수 씨, 이런 거 아내분이 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지 부부는 아니죠. 그래도 최미경 씨. 정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 이런 감정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밤 11시 침대에 누운 정한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미경에게서 온 문자 한 줄. 오늘도 즐거웠어요. 잘 자요. 정한수는 미소를 지었다. 81세의 남자가 처음으로 설렘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3화 들킨 관계 11월 중순 정한수의 막내딸 수지는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호텔 체크인 내역. 그것도 한 달에 3번씩. 아빠가 왜 호텔을? 수지는 형제들에게 연락했다. 큰아들 정민은 황당해했고 둘째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이 내역은 뭐야? 확인해보자. 수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후 사진이 도착했다. 정한수와 미경이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한강변에서 포옹하는 사진. 이게 뭐야, 은혜 엄마잖아. 정우가 소리쳤다. 며느리 은혜의 어머니.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그 여자. 긴급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다. 정한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왔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세 자녀를 마주했다. 아버지, 앉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게 뭡니까?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쏟아졌다. 정한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본 그대로다. 제정신이세요. 며느리 엄마랑 연애를 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을 뿐이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민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엄마는 50년을 아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 그게 말이 돼요? 내 어머니도 알고 있다. 순간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 박순자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당신이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보니 당신도 그냥 남자였네요.
순자, 이혼해요. 내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하세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틀 후 그녀는 혼자 요양원에 입원했다. 자녀들은 정한수를 외면했다. 손주들은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정한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미경을 만났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정한수가 말했다. 미경은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그거면 충분해요. 사화. 그 여자, 그녀의 진심. 12월 초. 정한수는 미경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집에서 쫓겨난 그에게 미경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 어느 날 정한수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들을 발견했다. 혼인신고서 사본 3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이게 뭐지? 정한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남편 1995년 사망, 두 번째 남편 2008년 사망, 세 번째 남편 2018년 사망. 모두 재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했다. 그리고 각각의 사망 후 재산은 모두 미경에게 상속되었다. 정한수의 손이 떨렸다. 미경 씨. 그날 저녁 미경이 돌아왔을 때 정한수는 서류를 꺼내 놓았다. 이게 뭡니까? 미경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보셨군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제 과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혼자 살 수 없었으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럼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미경이 정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한수 씨가 부자라는 거 알았어요. 혼인신고만 하면 재산 절반이 제 거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엔 정말 나도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당신이 저를 사람처럼 대해줬으니까. 정한수는 고개를 떨궜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안 믿어도 돼요. 저도 제가 믿기지 않으니까. 미경이 일어섰다. 떠나세요. 저 같은 여자한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지만 정한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소. 왜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누구였든 뭘 했든 상관없소.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오. 미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5화. 선택의 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정한수는 전 재산을 정리했다. 집을 팔고 계좌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현금화했다.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민이 전화로 소리쳤지만 정한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미경에게 프러포즈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번엔 진짜로. 정한수 씨, 당신이 날 이용하려 했든 뭘 하려 했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12월 27일 구청 앞. 정한수는 양복을 단정히 입고
구청 앞에서 미경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하지만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되어도 미경은 오지 않았다. 정한수는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오후 3시 정한수는 미경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정한수의 집 앞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미경이 늘 쓰던 낡은 수첩 한 권과 붉은 립스틱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 정한수 씨, 사랑은 처음이었어요.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당신이 날 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저는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돼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만큼은 나 같은 여자를 기억하지 않기를.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미경. 정한수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그들이 함께한 모든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9월 5일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0월 12일 한강을 걸었다. 이런 게 데이트구나. 11월 20일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2월 26일 나는 떠나기로 했다. 사랑하니까.